안녕하세요. 여기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오성시 국제학교입니다. 올해 이제 17년차 되네요. 자, 오성시 국제학교에서는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학생들까지 유학을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 동안 이곳에 와서 또는 뭐 2년까지도 여기에 와서 정규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방과 후에는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유학생들이 이제 왔을 때 한국에 돌아와서 적응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어 수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유학 일을 하게 된 배경에는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제 아들 딸이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부모를 따라서 2년 동안 가서 영어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국어 수학을 열심히 하지 못한 관계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학교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캐나다 교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이들이 이제 유학을 가 있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또 부모들이 요즘 워낙 이제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외로 주재원으로 나가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주재원으로 나가 계시다가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냥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때에 따라서는 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냥 거기서 그 영주권을 받고 또 시민권자도 되고 대학도 거기에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그런 가정에서는 아무리 나중에 영원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 살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민을 간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국어는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록 나중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 살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국어 수업을 열심히 해야지 된다. 그런데 그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국어를 열심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학이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학 온 아이들 보면은 영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유학을 와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캐나다 초등학교 공립학교에 가서 굉장히 그 기세당당한 것은 한국의 수학이 이 나라 아이들의 수학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만큼은 어지간하면은 다 A 학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국에서 수학을 하다가 여기 나라에 오면은 수학이 좀 쉬워지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국에 1, 2년 나와 있다가 뭐 기러기 엄마가 됐던 아니면 뭐 주재원으로 됐던 나와 있다가 다시 어차피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수학은 외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도 한국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수학마저도 한국에서 한국식 수학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저희가 올해 이제 17년째가 됐는데요. 17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국어와 한국 수학을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그런 거에 대한 충격 없이 한국에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 늘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칠판을 놓고 교실에서 한 4-5명씩 놓고 수업도 해봤고요. 결론은요, 수학 같은 거는 그렇더라고요. 한 5명만 놓고 이렇게 수업을 해도 거의 1등 하는 아이, 뭐 잘해야 2등 아이 하는 아이 정도의 진도에 맞춰서 그냥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조금 처지는 아이들은 자기 레벨에 맞는 수업을 못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낙오자가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효율성이 참 많이 떨어지더라. 국어는 그래도 조금은 나았습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스크림 홈런을 써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 시작한 지는 올해 한 5, 6년 차 됩니다. 근데 정말 지금까지 썼던 모든 방식 중에 가장 좋은 한국 국어와 한국 수학을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이스크림 홈런으로 공부하는 것이더라. 그런 결론을 얻어서 지금 아주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아이들은 선생님이 지금 몇 분 계시기는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아이들에게 뭐를 지도해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능력에 맞게 이렇게 지금 이제 국어를 하고 있고요. 매일 30분 국어, 30분 수학을 하거든요. 근데 국어는 이제 자기 진도에 맞게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국어는 자기 학년 것들을 합니다. 여기 학생들 대부분이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국어는 다 자기 학년 거, 5학년이면 5학년 국어를 하고 6학년이면 6학년 국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레벨을 이 화면을 보면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죠? 화면이 지금 다 다릅니다. 만약에 칠판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화면이 다 똑같겠지만 이제 이렇게 개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도에 따라서 다 지금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4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 회사라서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많은 에러가 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질문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저희가 온라인 학습으로 국어하고 수학을 한 게 지난 17년 가운데 한 12년 동안은 그렇게 했거든요. 꽤 오래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스크림 이렇게 지금 이제 손든 경우는요. 가끔 이제 질문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손들면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스크림 홈런을 쓰고서 가장 크게 발전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궁금한 게 있고 그러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그 문제 해설에 대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어 선생, 수학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아이들의 국어 수학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집에서 엄마가 상당 부분은 도와주실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요, 다 아이들이 혼자서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옆에서 누가 없더라도 그냥 아이들이 자기의 진도에 맞춰서 그냥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동영상도 보면서 혼자 하거든요. 정말 굉장히 놀랍습니다. 문제도 직접 이렇게 풀어가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여기는 지금 이제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인데 중학생들도 역시 아이스크림 홈런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자기 진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수학을 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수학을 자기 학년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스크림 홈런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프로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장점을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는 스스로 학습하는데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의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보면은 그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 때가 되면은요 부모님들이 옆에 붙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학구열이 높은 동네에 가면은
길거리에 애들이 없습니다. 그 시험 기간 중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진도를 옆에서 꿰차고 같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게 물론 시험은 아이들이 봤지만 부모님의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우리나라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자율학습 능력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예. 다들 학원 다니고 또 가액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학습 능력이 치명적으로 부족해서 스스로 뭐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의대 열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의대에 간 아이들조차도 또 의대에 가면은 또 선배들로부터 가액 공부 수업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외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가 돼서요, 이렇게 유학을 온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거기 가 있는 동안 우리 수학 가외를 좀 할 수 없냐, 뭐 영어 특별 가외를 할 수 없냐. 하여간 가외는 아이들에게는 좀 따라다니는 그 뭐랄까, 액세서리 같은 거,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의 장신구 그런 것 같은 느낌 좀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중학교 1학년 넘어가면은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은 절대 공부를 지속적으로 오래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OSS에서는 아이들이 와 있는 동안에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자율학습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자율학습 능력을 배양시키는, 훈련시키는 그 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플래너를 적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계획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그 플래너 교육을 OSS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플래너 교육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율학습 훈련 방식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이스크림 홈런을 통한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옆에 누가 있어야만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얘네들 지금 4, 5학년, 기껏해야 6학년, 이 아이들이 지금 5, 6학년, 여기는 지금 5, 6학년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4, 5, 6학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자기 진도와 상관없이, 자기 학년과 상관없이 자기에 맞는 진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자꾸 물어보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이제 몇 개월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다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학습,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크게 이바지한 게 이 아이스크림 홈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혹시 해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을 두고 계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아이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유럽 어떤 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살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초등학생까지는 그 시험과 관계없이, 왜냐하면 이제는요, 외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국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큰 인물이 되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제는 한국 사람은 국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지, 국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영어만 잘하는 것은 이제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국어 교육을 주로 교회에서 많이 했죠. 교회 뭐 한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주말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국어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홈런과 같은 좋은 이런 그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뭐 크게 도와줄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습관만 조금 생기면은 그게 굉장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아이스크림 홈런을 여러분에게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좋은 거는 자율학습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진도에 맞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 진도에 맞게. 뭐 내가 4학년이라고 해서 4학년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거를 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고등학교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진도에 맞게, 능력에 맞게,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학습지 그러면 주로 그 조금 뭐 학원 다니기에 비용적 부담이 되거나 가역 공부하기에 비용적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학습지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상 이 아이스크림 홈런을 해보니까 이 아이스크림 홈런이 굉장히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야기하는 이 자기 레벨에 맞는 수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문제를 술술 잘 풀면 알고리즘이 아이를 수준 높은 단계로 쭉쭉쭉쭉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자꾸 틀리고 그러면은 또 알고리즘이 밑에 단계로 아이들을 내려줍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진도가 또 안 나갑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기 레벨에 맞게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 이거 외에도 이 안에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지금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이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해외에 계신 분들, 자제분들이 특히 초등학생이라 그러면은 미래를 위해서 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의 수학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한국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어지더라. 기러기 엄마, 기러기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뭐 1, 2년 있다 가는 거 이제 기러기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가서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을 이제 OSS에서는 아이들만 보냅니다만은 그게 이제 내 자식을 내가 못 챙기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는 분들은 애를 직접 데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기러기 가족들이 한국에 돌아가고 적응을 못하고 다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돌아가는, 호주,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한국 국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한국 국어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 서술형 수학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 과목도 그렇고 모든 과목들이 다 뒤엉켜 버립니다. 결국은 국어죠. 이 국어는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 다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도 국어를 제대로 못하면은 어떤 직업을 갖기에도 굉장히 한계점에 봉착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해외에 나가 계시는 동안 반드시 아이들의 국어는 꼭 어떤 방법으로도 챙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귀국해서도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려면은 반드시 한국식 수학을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많이 해본 것 중에 하나는 아이스크림 홈런이더라. 참고하셔서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멋진 대한민국의 인재, 세계적인 인재로 잘 키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공하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여기는 캐나다 밴쿠버 오성시 국제학교입니다.